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단원별 꼼꼼풀이를 준비했습니다. 기출문제 중 어려워하시는 문제, 까다로운 문제, 헷갈리는 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꼼꼼하게 내용 정리와 풀이를 해드립니다. 제도 및 서비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노인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유엔 원칙은 무엇이냐? 자, 1번 보기 문제 독립의 원칙입니다. 2번은 참여의 원칙, 3번은 보호의 원칙, 4번은 존엄의 원칙, 5번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먼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의 원칙은 자, 여기 보기 있는 것처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도 독립의 원칙이고, 또 다른 거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 내용, 얼마 전에도 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여의 원칙을 살펴보면 참여의 원칙은 기술과 지식을 젊은 세대와 같이 공유를 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하든지 사회운동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것은 참여의 원칙. 자, 보호의 원칙은 그냥 노인이라는 그 자체가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받고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보호의 원칙이고 또 다른 거는 바로 학대죠. 학대로부터 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건 보호의 원칙. 그다음에 존엄의 원칙은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우면서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아실현의 원칙은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주어져야 되는 것, 자아실현의 원칙. 이렇게 5가지 유엔 원칙인데 이 문제에서 말하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는다. 요거는 정답은 1번 독립의 원칙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2번인데요. 학대를 받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며 숙식과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자, 1번 보기 보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2번 주간보호센터, 3번 노인학대 신고센터, 4번 정신건강복지센터, 5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자, 답을 구해 보십시오. 네, 정답은 5번이죠. 예, 이거는 교재 26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 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 대해서 알아보면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 조치나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을 합니다. 사업 주체자는 보건복지부나 시도에서 시행이 되고 있죠. 3번 문제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무엇이냐? 자, 1번 보기 문제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 2번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3번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번 장기 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번 장기 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자,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인데요. 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뿐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는 표준 장기 요양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고요. 나머지 2, 3, 4, 5번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고 신청 및 계약을 하고 사업자 설립 신고를 하는 것은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가 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등급 판정을 한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다음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방문 요양, 2번 방문 목욕, 3번 방문 간호, 4번 주야간 보호, 5번 노인 요양 시설. 자, 답을 구해 보십시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주야간 보호. 자, 주야간 보호를 먼저 살펴보시면 보기에 주어진 것처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여기서 꼭 알아둘 건 시간이에요. 몇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 시간이면 주야간 보호고요. 비슷한데, 자, 수급자를 보건복지구역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며칠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및 지원 및 심진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이다 하면은 여기 보기엔 안 나와 있지만 단기 보호. 둘 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일정 시간은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는 일정 기간이고요. 여기 또 보기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또 재가급여에서 알아야 될 거는 기타 재가급여예요. 기타 재가급여도 몇 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살펴보시면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것. 용구 제공하면 뭐라고요? 기타. 기타에서 복지용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알아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보기 보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2번 재가급여 월 한도액, 3번 장기급여의 종류와 내용, 4번 수급자 희망급여, 5번 장기요양 서비스 목표. 자,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자, 장기요양 인정서에 급여의 종류와 내용뿐 아니라 또 무엇이 있냐면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 또 중요한 건 유효기간이에요. 얼마 동안 인정을 해주느냐. 유효기간이 있고 또 필요한 안내사항이 있는 거는 바로 장기요양 인정서고요. 또 1번과 2번의 내용 있죠. 본인 부담금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적혀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거는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바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건 또 뭐냐면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이 되어 있고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그에 따른 비용, 이런 게 기재되어 있는 거는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예요. 자, 6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내용 중 행동 변화 대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번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 4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5번 정서 지원 서비스. 답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정답은 3번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부터 살펴보면 이 표준 서비스 내용 시험에 꼭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발을 하면서 어르신들 몸에 손이 닿는 직접적인 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자, 입안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우리가 흔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 3번의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는 여기 나온 것처럼 행동변화 대처인데 이것도 하나하나 외우기 힘들다 할 경우에 당황하실 수 있었던 문제인데요. 우리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잘 움직이지 못하세요. 행동을 잘 못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이 급변하는 거에 대해서 대처한다? 어떤 환자겠어요? 치매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표를 다 못 외웠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 행동을 한다? 치매구나. 그럼 3번 답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 개인활동은 외출 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입니다. 자, 외출 시 동행은 개인활동 잘 아세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일상 업무 대행이에요. 일상이란 단어를 빼고 말하면 업무 대행이거든요. 그러면 개인활동 지원이 쉬워지죠. 일상 생활 지원과 일상 업무 대행을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일상자를 빼면 생활 지원 서비스냐 업무 대행이냐 이러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활동은 외출할 때 함께 가는 외출시 동행과 업무를 대신해서 해주는 일상 업무 대행. 일상자는 조그맣게 말씀하시고 업무 대행을 크게 외우시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활동 지원에 뭐가 있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정서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을 이야기하죠. 다시 우리 표준 서비스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7번 문제 보세요. 요양보호사 업무 중 옳게 짝지어진 것. 자,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자, 2번 정서지원 서비스에 화장실 돕기, 몸 단장하기. 자, 3번의 내용으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목욕 서비스가 나와 있죠. 4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약타기, 관공서, 업무 대행. 자, 5번 방문 목욕 서비스에 취사, 청소, 세탁하기. 자,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면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무슨 서비스예요? 정서지원 서비스죠. 자, 2번에 화장실 돕기 몸단장하기는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자, 세 번째 목욕 서비스는 말 그대로 방문 목욕 서비스고 네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방금 답이었었죠. 약타거나 업무 대행,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겠고 취사, 청소, 세탁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상당히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일단 보기 한번 문제 풀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말벗, 2번 격려, 3번 위로, 4번 생활상담, 5번 편지 대필. 자,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네, 정답은 5번 편지 대필이에요. 1번, 2번, 3번, 4번인 내용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은 정서지원 서비스예요. 그렇죠? 근데 정서지원 서비스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정서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에 도움에 해당하는 건 무엇이냐. 의사소통 도움의 내용은 편지 대필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알려드리면 책 읽어주기, 구두로 의사 전달하기, 편지 및 신문 전달, 콜벨 대처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인데 이거 상당히 많이 헷갈리시고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 역할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역할 중에 동기유발 역할 수행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번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번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5번 대상자가 스스로 옷을 입도록 격려한다.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스스로 옷을 입고 격려한다는 동기유발자. 1번부터 살펴보면요.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관찰자의 역할이죠. 자,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리는 거는요.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3번에 대한 내용은 말 그대로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고요. 자, 네 번째, 말을 경청해서 신뢰관계 형성하는 거 말벗과 상담자에 관한 역할이에요. 다 역할이죠. 그중에 동기유발자는 5번이 답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또 역할에 관한 문제예요. 보기를 보면 신체활동 지원이나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자, 보기를 보시면 첫 번째 정보 전달자, 두 번째 관찰자, 세 번째 동기유발자, 네 번째 옹호자, 다섯 번째 말벗과 상담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3번이죠. 동기유발자. 자, 정보 전달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이나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에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그 가족에 알리는 걸 말하고,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 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내용을 숙지하고 서비스 내용이 변경할 때 기관에 보고하는 게 다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겠고요. 자, 관찰자는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건 관찰자의 역할.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옹호자의 역할은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을 옹호자라고 얘기하죠. 말벗과 상담자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대상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것을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도 및 서비스에 관해서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